어둡게 깔린 병원에서 고성희는 형광등이 불안정하게 깜빡이듯이 자신의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웃으며 은호와 검사를 진행했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 병원에서 다시 한번 고성희의 발소리가 자신의 죄를 고하는 듯 공허하게 울립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다른 서류봉투가 들려있고 그 위로 출생신고서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숨은 폐부를 쥐어짜는 듯 거칠고 봉투 가장자리엔 피가 스민 듯한 붉은 얼룩이 번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 봉투를 모성애의 징표가 아닌 딸의 생명을 뺏으려는 계약서로 사용하려는 악마적인 결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살고자 하는 광기가 그녀의 눈빛 속에서 탐욕스럽게 번득입니다. 건물 맞은편 유리창 너머로 지은호가 있습니다. 고성희는 그 모습을 갈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오래 바라봅니다. 그녀는 죄책감보다 생존을 위한 도구를 확인하는 비정함에 더 가깝습니다. 서류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어린 은호와 젊은 성희가 함께 찍힌 사진이 흩어집니다. 문이 열리자 형광등이 번쩍이며 불빛이 터집니다. 은호의 시선이 고성희를 향하고 시간이 정지된 듯 두 사람 사이에 날카로운 정적이 흐릅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사이로 모 고성희라는 글자가 드러납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며 그 글자를 번지게 만듭니다. 은호의 손이 떨리고 수십 년간 기다린 친모의 존재가 눈앞에 드러나는 충격에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유리창 밖에서 번개가 치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붉은 빛에 겹쳐집니다. 피로 이어진 잔혹한 진실이 파국을 예고하는 순간입니다. 고성희는 친모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이 살기 위해 딸에 간 이식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절규합니다. 이 고백은 사랑의 선물이 아닌 생명을 요구하는 독이 든 비수입니다. 성희는 친모라는 지위를 이용해 은호에게 도덕적 의무를 씌우는 광기를 보입니다. 은호는 수십 년간 품어온 그리움이 가장 비열한 형태의 거래로 돌아왔다는 현실에 감정이 마비됩니다. 그녀는 내가 어머니에게서 사랑이 아닌 장기를 요구받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몸부림칩니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사진 속 젊은 여자의 따뜻한 웃음이 지금의 지옥 같은 현실과 대비되며 은호의 표정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만든 거짓의 무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은호는 몸을 돌려 창가로 다가갑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가 이렇게 잔혹할 줄 몰랐다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눈물 대신 깊고 차가운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녀의 손이 창틀을 세게 움켜쥐자 유리가 미세하게 갈라집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오랜 희망이 파열되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 지역은 병원 VIP 라운지 근처에서 가장 치명적인 우정의 파괴를 목격합니다. 박성재가 고성희의 비서에게 은호의 감정적 약점을 이용해 이식을 성공시키라 조언하는 비열하고 냉정한 대화를 엿듣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계산적이며 지은호의 친모에 대한 감정적 결핍을 최대한 활용해 운명적인 사랑처럼 포장하면 된다.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딸의 장기를 받아내는 것이 비즈니스다 라고 냉혈한의 논리를 펼칩니다. 지역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가 사랑하는 연인의 생명을 가지고 거래했다는 지옥 같은 진실에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의 심장 속에서 우정에 대한 모든 미련이 불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솟아오릅니다. 지역은 성재를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제거해야 할 악의 축으로 인식합니다. 지역은 비서가 흘린 적합한 장기라고 쓰인 은호의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서류에는 은호의 이름 옆에 붉은색 글씨로 간 이식 적합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성희의 친모 고백이 성재가 설계한 장기 거래의 전초 작업이었음을 증명하는 피보다 차가운 증거입니다. 지역은 복수심과 분노를 불태우며 고성희를 찾아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과 성재를 단죄해야 한다는 분노가 뒤섞인 심판의 행진입니다. 지역은 고성희의 사무실 문을 박살낼 듯이 열고 난입합니다.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고성희에게 확보한 진료 기록을 던지며 당신의 고백은 사랑이 아니라 내 친구 박성재가 조언한 장기 거래의 서막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딸의 생명을 탐하는 악마입니다. 라고 맹렬히 비난합니다. 고성희는 당황을 넘어 공포에 질려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은호는 지역의 폭로를 통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친모의 고백이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설계한 비열한 거래였다는 이중적인 배신에 내면이 산산조각납니다. 은호의 눈빛은 희망이 증오로 변한 처절한 단절을 담습니다. 그녀는 성희에게 당신의 고백은 사랑이 아니라 내 간을 얻기 위한 협박이었어. 당신은 날 버린 엄마가 아니라 날 죽이려 한 살인자야. 라고 절규하며 친모라는 존재를 영원히 부정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자리에는 차가운 복수심만이 자리잡아 고성희에게 가장 잔혹한 심판을 내립니다. 은호는 빗속을 걷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서류 일부가 들려있고 혈연관계라는 글자가 비에 젖어 흐릿해집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랑이라고 불렀던 감정들이 피와 거짓으로 덮여 있었다는 허무함에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그녀는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자신의 몸에 새겨진 어머니의 피를 씻어내고 싶어 몸부림칩니다. 그녀의 절규는 빗소리에 섞여 사라지고 세상은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는 듯합니다. 지역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은호를 찾아 품에 안고
그녀의 유일한 수호자가 되기로 피눈물 섞인 맹세를 합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내가 이제부터 널 지켜줄게. 내가 옆에 있어줄게 은호야. 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지혁의 휴대폰으로 박성재의 최종 통첩이 도착합니다. 성재는 지혁의 아버지 이상철과 박진석 일가의 과거 악연 및 지혁 가족 몰락의 결정적인 비리 문건을 미끼로 지혁에게 피해 거래를 강요합니다. 성재의 문자는 내 가족의 몰락을 막고 싶다면 이 여자 은호를 포기하고 내게 와라. 내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저지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한다. 이것이 대물림되는 악연이다. 내가 선택한 사랑이 내 가족을 죽일 것이다. 라는 잔혹하고 패륜적인 협박입니다. 지혁은 은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족이 성재 가족의 악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직면합니다. 그는 은호를 향한 사랑과 가족을 향한 책임 사이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고통을 느끼지만 결국 은호의 복수를 자신의 복수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성재와의 만남을 수락하며 복수자로 거듭납니다. 지혁의 이 결단은 사랑과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이 드라마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며 두 집의 피해 전쟁을 연상할 수 있는 갈등이 예고합니다. 병원 복도. 은호가 복도 끝에서 멈춰섭니다. 의료진이 이식 준비라는 단어를 외치고 은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녀의 눈에 마스크 속에 고성이가 비칩니다. 심장 박동기가 불규칙하게 절망적으로 깜빡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기증자 확보했습니다. 즉시 수술 준비하세요. 를 외칩니다. 은호의 눈빛에 일말의 안도감과 혼란이 스칩니다. 은호의 간이 아닌 다른 간으로 고성이의 목숨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죄책감과 희생의 굴레로부터 일시적으로 도망칠 기회를 얻은 듯합니다. 은호는 한 발짝 물러서고 고성이는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고성이의 생존은 유지되지만 은호의 희생은 잠시 보류됩니다. 은호는 이 예상치 못한 구원이 운명의 연장선일 뿐임을 직감하지 못합니다. 박성재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쓰러진 고성이에게 다가섭니다. 성재는 간 이식은 성공했으나 앞으로의 회복은 제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생명은 물론 아버지의 모든 비리와 죄악에 대한 통제권까지 제 손에 넘어왔습니다. 라고 패륜적인 통보를 던집니다. 성재의 그림자가 성의를 완전히 덮치며 권력과 승리자의 광기를 드러냅니다. 고성이는 생명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잃는 살아있는 지옥에 갇힙니다. 지혁은 병실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며 성재의 패륜적인 야심과 자신이 져야 할 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그는 은호를 잠시나마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이 상황이 더 큰 파국을 예고하는 폭풍전야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은호를 지키기 위해 성재에게 맞설 최후의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병원 옥상에 고성이의 의료 서류와 사랑은 가져보지 못했지만 피는 돌려주고 싶었어 라고 쓰인 고성이의 유서가 바람에 흩날립니다. 은호는 이 유서의 진심과 어머니의 잔혹함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다른 기증자의 간은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며 고성이의 생명을 다시 단 몇 시간 내로 위협합니다. 주치의는 지혁과 진석을 불러 고성이님의 상태는 호전될 가망이 없으며 오직 친딸인 지은호 씨의 간만이 유일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사모님께서는 돌아가십니다. 라고 피할 수 없는 최종 통보를 합니다. 은호의 간은 이제 생존을 위한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 됩니다. 고성이의 생존이 연장되면서 은호는 자신의 간을 요구하는 어머니의 존재와 영원히 엮이는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은호는 왜 나만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절규와 분노를 느끼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악연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복수를 결심합니다. 지혁은 이 지독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성재와의 피해 거래를 실행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은호의 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지혁과 성재의 갈등을 더욱 폭발적인 막장으로 몰고 갑니다. 은호는 슬픔이 아니라 이해조차 불가능한 냉기가 자리 잡은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녀는 이제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향해 병원을 걸어나갑니다. 피는 이어졌지만 마음은 끝났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이제부터 복수심으로 피어나는 진짜 화려한 날들이 시작된다.